이걸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님께 계속 하시는데요.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뉴스탑10이 뽑은 2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는 하루 휴가를 썼고 오늘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사표 수리가 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오늘 출근길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장관이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님께 계속 하시는데요. 보신 것처럼 오늘도 묵묵부답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부터 법조계 혹은 법무부와 검찰 주변에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표 수리될 때까지 추 장관이 본인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을 인사 조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숙청설 얘기까지 나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 총장이 만약에 정직 2개월이 이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일단 윤 총장 2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행을 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조남관 권한 대검 차장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조남관 대행 같은 경우도 차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추미애 장관한테 징계를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조남관 차장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장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가타부터 아직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거나 여권에서 이야기한 거는 일단 추미애 장관은 교체하는 걸로 굳어졌다는 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의를 표명한 장관이 새로운 인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음 오는 장관은 그럼 뭐 허수아비란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이에요.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1월 달에 오고 난 다음에 대규모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또 8월 달에 또 인사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장관이 가진 고유권한이거든요. 근데 또 나가면서 또 인사를 하겠다? 뭐 3번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번이나 검찰 인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는 장관은 인사 한 번도 못하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또 인사에 어떤 면에서 정당성 문제도 있어요. 왜냐? 가는 장관이 검찰 인사해놓고 가면 또 오는 장관도 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내규상 보면 부장 이하는 1년 동안 인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 이 역할의 연속성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거 다 어겼죠. 근데 어쨌거나 세상 인사를 하려면 그래도 법령은 갈겨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령 여러 개 있다가 또 인사 나서 또 딴 데 가고. 그 집도 요즘은 1년간 계약을 해야지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는 최소한 1년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인사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어불성설의 생각이 들어요. 일부 관측 보도가 나왔어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남관 권한대행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 조남관 권한대행은 당초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가 됐었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자 이를 철회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구를 했었죠.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보안 수사 지시에도 동부지검이 그냥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 총장의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이라서 제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대검 차장에게 좀
자네가 좀 챙겨가지고 적절하게 좀 지휘를 하게 예. 이렇게 이제 했고요. 보안 수사 지시 내린 사실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설명성이 어렵습니다만 핵심 그 참고인의 이 진술이 좀 번복됩니다. 그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안수사 지시를 내렸고 예. 그런 보안 지시에도 불구하고 형역승 처분을 그냥 강행했다는 말인가요? 그 이후에 지금 보안 수사는 안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안수사를 해도 이걸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수사팀에서 예. 저 화면에 바로 조남관 권한대행입니다. 하종대 국장. 이제부터는 앞으로 있을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말 조남관 권한대행 바꾸고 여기에 이상윤 지검장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직접 취재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까? 오늘 제가 한번 대검 쪽에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왔는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조남관 차장검사가 추미애 라인으로 이제 분류가 됐지만 아까 저기서 나왔듯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할 때 그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진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야 이거 진술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보완 조사를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에서 이거 해도 똑같습니다. 하고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어쨌든 대검의 차장검사는 그때 당시에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한 거예요. 그만큼 검사라고 하는 거는 증거와 진술에 의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원칙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인사의 불이익을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검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검사의 숙명 아니냐.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인사권자가 인사를 한다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검사의 숙명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검 차장검사도 지금 현재 인사에서 올해 1월 인사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총장 권한 대행조차.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이현종 논설위원도 얘기했지만은 6개월 만에 바로 그 검사장들을 바꾼다. 지금 겨우 그 업무 파악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1년씩은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 8월에 오지 않습니까? 대검 차장검사에. 근데 1월 가가지고 8, 9, 10, 11, 12, 5개월 됐지 않습니까? 바로 바꾼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 차장검사뿐만 아니고 대전에서는 월성 원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도 바꾼다는 얘기 있고 뭐 서울 여기까지는 얘기잖아요. 풍문. 아직은 풍문입니다. 풍문인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연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대검 차장검사로 보내면은 잘 견제가 되겠습니까? 견제 안 됩니다. 왜? 검찰총장은요, 전국 2,200명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요, 대검 차장검사는 보조하는 역할이지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잠시 그 자리에 없을 때, 그때는 대행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추 장관이 직무 수행을 사표 수료 대전에 이어갈 때 핵심 이 사건들에 대해서 또 인사 조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지금 청와대가 추 장관 사표 수리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을 재심하라는 목소리가 또 뜨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추 장관을 지지하고 여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나갔을 때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런 행위를 계속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어쨌든 2개월 후면 그게 다 집행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더 임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계속 저렇게 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과연 추 장관 말고 누가 있을 거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권이나 추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래서 추 장관이 자리를 지켜줘야만 윤 총장의 저런 질주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지금 그 청원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 양측이 극단으로 갈라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 장관이 사표를 내고 나왔을 때 사임되고 대통령을 제가 하는 경우에 누가 그럼 법무부 장관을 가서 이 일을 대행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여기에 대한 우려가 결국 이런 청원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 장관 재신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재신임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면 사표를 수리를 언제 할 거냐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 한 달간은 직무수행을 추 장관이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요, 이런 추 장관을 바라보는 민주당, 여당의 속내는 좀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서울시장 출마나 대선 출마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추 장관이 좀 종합적인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다. 대선급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자 조국이잖아요. 지금. 저 발언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꽤나 지금 전선이 구축돼가지고 비판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김 교수님. 네. 근데 서울시장 얘기와 추 장관의 앞으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내려오게 된다면 어떤 다음 정치 스텝을 밟아갈지에 대해서 꽤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통령을 만나서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도 사실은 사의를 일단 수용한 듯한 저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기만 남아있을 뿐이지 사표를 내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둔 뒤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셈법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친문 강성 진영에서는 추 장관이 무슨 죄가 있냐. 오히려 추 장관이 계속 법무부 장관을 수행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좀 모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의 추 장관에 대한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나온 다음에도 예컨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는가 이런 식의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해버리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박영선 장관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명이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추미애 장관 카드까지 합세가 되면 추 장관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추 장관이 갖고 있는 전선이 명확히 갈리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추 장관이 행여라도 일부 친문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할까라는 좀 불안감과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태경 의원은 그와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카드로 나와주는 것이 야당에게는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 1위도 사실은 추 장관이 엑스맨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한 여야의 서울시장 카드에 대한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이후에 추 장관의 행보를 좀 보는 데서 확연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추 장관의 다음 정치 행보 말고도 계속해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윤 총장을 두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첫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추하기도 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고 대통령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몹쓸 일입니다. 검찰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검찰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거의 최고 수준이어서요. 여긴 뭐 용기 아닌 객기다. 입 닫고 내려와라. 인간적으로 몹쓸 짓이다. 근데 어쨌든 이현정 의원님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자진사퇴 요구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민평련이라고, 민평련이 원래 예전에 김근태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 이제 했던 재야운동을 했던 분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아마 당내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꽤 규모가 큰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이제 저렇게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난번, 국감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그4.15 총선 이후에 제3자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가 이 징계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올라온 거 대통령이 그냥 재량 없이 사인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인만 했다. 대통령의 뜻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당신이 이제 사퇴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요원들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성명 발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윤 총장도 그만둘 겁니다. 근데 왜 대통령은 말씀 없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안 지려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대통령은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 임기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은 뭐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 그냥 징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인만 것뿐이다. 나는 전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말은 윤 총장 측이 본인이 들었다고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한 이야기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여당이 내에서 저렇게 사퇴하라고 그러고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러고 저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윤 총장 당신 나가시오.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윤 총장 사퇴할 겁니다. 자, 근데 왜 윤 총장이 사퇴 못하느냐.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무적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네. 정무적 판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어쨌든 최고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비판을 쏟아내지만 사실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당 의원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대통령이 윤 총장한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또 나가라고 하면 그 폭풍을 어떻게 갚나? 예컨대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나가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한테 특별히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거지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정책 부담이 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하겠습니까? 특히 야권이나 보수적인 분들에서는 본인 어떤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한 뭐랄까요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비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도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밖에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윤 총장한테 나가라고 물론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안 나오고 버티는 순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 총장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법적 절차를 가는 거고 7월까지 임기가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다음 차원의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나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네. 완벽한 분수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청와대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좀 검찰개혁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혼란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청와대에서와 윤 총장 측이 조금 계속해서 공방이 있는 게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청와대도 얘기하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이 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하니까 또 그거는 윤 총장 입장이라 이렇게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도 저게 소송 상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냐 이렇게 그게 뭐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거는 검사 징계법상 대통령의 처분이 그 소송의 그 목적물이지 대통령 자체가 어떤 피고로 된다든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직무정지 2개월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 2개월을 처분을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 절차를 어기고 한 이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직무 정지 2개월 한 것이 바로 이 취소 청구를 했기 때문에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다만 검사 징계법상 이게 대통령이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대로 했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사람에 대한 상대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공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행보를 보면 아까 이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무책임한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용구 차관을 법무차관으로 임명할 때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을 징계위원장 권한대행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징계 절차를 할 때도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징계 진행 과정이라든지 뭐 증인 신청이라든지 기피 신청 모든 게 지금 절차적 하자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에 끼어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이게 어떤 사법적 판단이라든지 법률적 판단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많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가능하면 추미애 장관 선에서 법무부 안에서의 싸움으로 정리를 하고 대통령은 발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아마 알리바이용으로 청와대는 계속
윤석열 총장과 선을 긋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짧게 이제 부탁드릴게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이 오늘 조간에 많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갔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후폭풍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